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전주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저도 전주 쪽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한옥마을 온다든지 가끔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커피 마시러 온다든지 뭐 대전에서 가끔 이쪽으로 오는 편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미국에 사기를 마치고 충남대학에 부임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을 분석하다가 농림부나 식약처 등에서 먹거리, 현재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상업용 먹거리, 1차 농축수산물과 2차 가공식품에 대해서 지난 25년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장단점, 문제점들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학술 학회나 뭐 이런 데 이제 발표를 하다가 저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2010년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하여서 태초 먹거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암 환우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표준 치료를 하고서 5년이 지나면 다 나았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하는 그 표준 치료는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지 그 사람의 발병 원인은 최소한도 5년 이상 그 사람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 동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 환우들이 스스로 발병 원인을 찾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특히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 이걸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서 전문 분야로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그 분야에서 다루는 게 세 가지거든요. 먹거리, 생활 습관,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각자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한 거의 100여 가지 이상의 암에 관련되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찾도록 만들고 찾아서 바꾸도록, 찾아서 자기 삶을 바꾸도록. 두 번째는 결국 마지막 승리자는 자기가 면역력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역력의 정도에 따라서 회복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현재 절망적인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주로 두 가지입니다. 발병 원인을 찾게 하는 일 한 가지, 두 번째는 면역력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 거냐. 또 이제 여러분 면역력 얘기하면 교수님 그 홍삼 먹으면 되고요. 대충 뭐 어느 뭐 건강 기능식품 뭐 비싼 거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홍삼이 면역력을 증강시켜 준다는 것은 그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홍삼을 먹을 때 아침에 먹을 때 부부 싸움을 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관심이 어디에 몰렸는지 아세요? 그저 맛있고 그저 건강한 음식. 그죠? 맛있고 건강한 음식. 자, 여러분들 맛있고 건강한 음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네? 소고기, 또 김치, 또 과일, 또요. 그럼 나머지 건강한 음식 하나 안 먹는 거예요? 네? 수육? 술. 술이 건강한 음식이라고요? 아니, 어디까지는 맞아요. 아니, 술이 어디까지는 맞다고요. 인간은 살아나가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행동이 됐든 생각이 됐든 먹거리가 됐든 삶이 됐든 기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기본을 지켜야지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TV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럼 TV에 이런 리모컨이 따라오죠. 이 리모컨에 버튼이 많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건데 이걸 다 알려면 어떡합니까? 매뉴얼.
사용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리모컨이나 TV를 켜고 끄면은 알 수 있는데 매뉴얼 안 보고 요즘 디지털 TV나 컴퓨터 가지고 엄청 헤매겠죠. 사람도 사람 몸에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왜? 매뉴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달려가기 바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1953년도에 국민 소득이 67달러입니다.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살 때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3만 6천 불이 넘었죠.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우리 기성세대가 엄청난 희생과 노력과 말 못할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잘 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현재 우리 기성세대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의 결과로 이런 우리가 풍요를 얻었는데, 문제는 다들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다고 다 좋아하죠. 그런데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3명당 1명.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어르신들 가정에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왜? 우리 기성세대가 배고픔에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성세대 말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우리나라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건강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 옛날보다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MZ세대라 해가지고 손도 못 대요. 가만히 보기만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194개국 중에서 대략 20위요? 1위, 5위, 또 10위. 5위, 10위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했어요. 우리는요, 뭐든지 간에 1등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통계는요,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대장암의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우리 20대, 30대, 40대가 전 세계 1등이 될 만한 대장암 원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0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보통 결핵이 언제 걸립니까? 영양실조, 못 먹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가장 후진국형 병.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많기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예? 이제 뭐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1등입니다. 이것도 OECD 국가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40명 중에 20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 10대, 20대는요, 허대는 멀쩡한데 속은 전부 깡통들이에요. 육체적으로 헤매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걔네들이 가는 방향을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원래 유방암은, 여성들의 유방암은 50이 넘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50이 넘어서 호르몬 대사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유방암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인데, 그래서 미국은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예요. 8, 90%가 50대, 60대, 70대. 우리나라는 40세 이하, 20세, 30세 유방암 환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쯤 될까요? 미국은 10에서 15%. 우리는 현재 50%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들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없는 유방암 발병 원인 속에 현재 살고 있는데도 이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30대 대한민국의 여성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뭐요? 기본이 현재 무너져 있다는 거죠.
어떤 기본? 유방암을 일으키는 삼수의 기본이 무너져 있다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육체적 건강만 얘기하는데 정신적 건강은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OECD 국가한테 물어봤어요. 어른들한테. 우리나라 성인들 38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몇 등쯤 했을까요? 15위. 2달 전 통계입니다. 2달 전 조사예요. 33등입니다. 38개국 중에서 33등의 어른은 중고등학교 애들은 몇 등이라고 그럴까요? 행복지수 38개국 중에서 몇 등? 꼴찌입니다. 38등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가장 불행하다고 대답하는데 지금 앞에 이제 이유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대학 교수로서 말이죠. 우리나라에 가장 무너진 것이 기본이 교육 쪽입니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에 오로지 대학교 입학하는 수능 하나를 위해서 아이들이 12년을 청춘을 다 버렸어요. 부모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데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에 대학교 입학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탐합니까? 과탐해요? 수학해요? 국어해요? 영어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서도 말이죠. 제가 만약 교육부 장관이라 그러면요. 수능 그냥 없애버려요.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다 이거예요. 정 없으면 그냥 막 뺑뺑이 찍어서 돌리게 해가지고 그냥 꽉꽉 찍어서 그냥 보내야 돼요.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이 완전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학교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 밤에 학원에 가서 벌써 고등학교 걸 배우거든요. 선행학습. 초등학교 6학년이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 오면 뭐예요?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자꾸 자요. 근데 걔는 자도 말이죠. 선생님이 안 깨웁니다. 그죠? 훨씬 더 수업 분위기에 이익이지 않습니까? 깨우면 자꾸 말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체성이 깨지는 게 뭐냐면 공부 못한 애가 자면 또 선생님이 깨워야 돼요. 그 공부 못한 애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옆에는 자도 가만히 놔두는데 자기는 자기만 자면 선생님 와서 깨우거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저는 대학 교수여서 이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지만 학교에서 이런 얘기 못하죠. 그죠? 학교 교육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또는 뭐 정부, 지자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임기만 관심이 있지. 그죠? 임기 뒤에 일은 뭐 별로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가 지금 현재 완전 바닥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좀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다. 태초목걸이는 지난 15년 동안에 이런 국민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 11월까지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으로 올라가는 유튜브에 누적된 뷰 숫자가 지금 3천만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가장 간단한 이 기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8시까지라서 8시까지 얘기하면요. 한 두세 가지 기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두세 가지 기본을 여러분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오늘 밤새도록 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오늘은 새벽 1시까지만
잠 못 주무시게 살짝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그걸 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앉는 것 중에 하나, 지금 계속 고기 얘기 좀 나왔잖아요. 그죠? 자,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대략. 네, 몇 분 손드시고. 나는 고기를 뭐 잘 안 먹어서 한두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나 잘 안 먹는 편이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지금 매일 드시는 거죠. 그죠? 없어도 못 먹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한두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저한테 한 번 살짝 손드시는데요. 저분 지금 과다 섭취예요. 지금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처음부터 손 안 들고 매일 먹는다고 손 안 들었는데 이 사람들 가만 놔두고 왜 한두 달에 한 번 먹는데 나보고 과다라고 그러면 그럼 먹지 말라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고기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머리카락, 손, 살갗 이거 다 단백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머리카락, 손톱이 하루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듯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단백질 하루에 어느 정도 있으면 머리카락도 제대로 잘 자라고 세포 분열도 잘 될까 해서 연구를 해서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어른들의 경우에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0.8g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저녁에 여러분들 특별히 0.2g을 저희가 보너스를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 1g. 그럼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이죠? 60g이죠. 60g이 어느 정도 부피 양이 되는지 아세요? 계란 하나 정도가 60g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몇 g 초과했습니까? 40g 초과했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 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몸의 기본은요. 초과된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초과로 먹은 40g 어떻게 되냐? 힘들게 몸에서 분해하면서 좋은 거 만들어내고 나쁜 거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전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온 날입니다. 빵,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떡 같은 탄수화물은 초과로 먹으면 초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됩니다. 뭘로 바뀌죠?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살살. 여러분이 지금부터 굶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서 지방이 연소가 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지방이 뭐예요? 비상식량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지방량이 많아서 몸매가 예쁜 이유가 뭐예요? 여성들이 애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애한테 젖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엄마가 밥 못 먹을까 싶어서 비상식량을 제 몸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의 기본이 초과된 탄수화물은 저장이 되는데 초과된 단백질은 저장 안 되느냐? 여러분 따질 게 아니죠. 기본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기본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고기는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고기가 부자들만 먹던 시절에 너무 길었어요. 현재 우리 어르신네들은 말이죠.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고기 못 먹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치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어요. 식구는 많지. 고기는 비싸지. 그냥 물만 넣으려니까 뭐 하니까 무 크게 숭숭 썰어놓고 쪽파대가 대파 집어넣고 콩나물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기름 둥둥 뜬 나물 국 먹고 그날 고기 국 먹었다고. 고기는 그날 누가 먹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드시고 애들은 그냥 기름 쪼가리 하나 먹으면 그날은 땡 잡은다. 자,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 하신 분. 자, 자기는 좋다 이거죠.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 하는 엄마가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아이들 데리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럼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컷 먹으라. 왜? 미안하잖아요. 다른 집에 엄마는 매일 스테이크도 해주고 돈가스 튀겨주고 닭다리 튀겨주고 매일 주는데 자기 안 먹는다고 애들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실컷 먹으라. 그죠? 막 상추에 사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젓가락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거 맛있게 짭짭짭짭 먹는 거 보기만 봐도
흐뭇한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인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추가했습니다. 고기는 매일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같은 양 하루치만 먹어야 하고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레 필요한 60g 언제 먹어야 돼요? 모레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일단 고기만 보면 일단 포크로 2개씩 3개씩 먼저 찝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가지고 갈까 싶어서 그지? 10만 원, 15만 원짜리 뷔페집에 간다 하면 엄마가 애들 한 달 전부터 단속을 합니다. 얘야, 이 집은 비싼 집이니까 채소로 배 채우지 말고 고기로 배 채우라.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고기의 기본을 육식 과다 섭취가 대장암 발병원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왜요? 지금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네들이 아들, 딸 키울 때 지금 현재 40대, 50대 키울 때 본인들은 못 먹었던 것 때문에 애들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렇게 배워줬어요. 그 40대, 50대 중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10대, 20대 손자 세대 키우면서 고기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자 아닙니다. 고기의 기본을 지켜서 자기한테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면 그게 전부 약이 되는데 지금 전부 독이 되게 먹고 있다는 거죠. 자, 고기 보통 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습니까? 주로 저녁입니다. 대한민국 야식 문화 대단하죠. 어떤 야식 문화요?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 그것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한 10년 전에 야식은 주로 뭐였어요? 라면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전부 고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밥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들을 먹으면 위 속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소화가 돼요. 근데 고기는 소화가 느립니다.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늦게 돼가지고 든든한 거예요. 자, 10시, 11시, 12시 가지고 말이죠. 자기 직전에 또 야근하고 피곤하다고 고기를 잔뜩 먹었어.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기는 침대에 가서 코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킵니다.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 놓고 자라.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계속 일을 합니다.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장은 밤에 자는 게 기본이에요? 안 자는 게 기본이에요? 자는 게 기본입니다. 자야지만 장이 밤에 휴식을 해서 장의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해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잠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 지금 며칠째, 몇 달째 지금 현재 밤새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면역력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홍삼 먹고 어떻게 낫습니까? 건강보조식품 먹고 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무소의 기본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고기도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11시, 12시에 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든지 낮에 먹든지. 왜 하필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20대들이 이렇게 엉망인지 아세요? 자, 수능 준비한다고 학교 가서 야자 수업하고 학원 갔다가 11시, 12시에서 집에 들어오면 애가 축 늘어져서 들어오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 밤중에 애 원기 회복해준다고 뭐 해줍니까? 애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튀겨주고 닭다리 튀겨줍니다. 제일 좋아하니까 애들이. 또 엄마가 말 한마디 붙여요. 얘야 이거 사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그거 먹고 아이들은 면역력이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능 점수 1, 2점 더 좋아지고 좋은 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면역력은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들 때문에 지금 20대들 건강이 지금 다 망쳐져 버렸어요. 자꾸 이제 걱정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태초 먹거리 말이죠. 절대로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으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고기 먹지 말자 아니자 그랬죠, 그죠?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조금씩 먹자.
그리고 일찍 먹자. 낮에 먹든지. 왜 하필 밤에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면 그것도 온 가족이 말이에요.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앉아가지고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또 제가 실없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 먹는 게 맛있습니까? 20세에서 49세까지 대장환자 1등이 한국이라고 그랬죠. 2등이 어딜까요? 호주입니다. 아니 저는 호주가 대장환자 2등, 젊은 사람 2등이라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호주를 보름을 갔어요. 뉴질랜드 보름을 갔습니다. 한 4주간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니면서 과연 이 사람들의 먹거리가 어떻게 될까? 왜 이 사람들의 대장암, 특히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2등일까? 우리는 1등이 왠지 아는데 저는. 호주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는 소도 처음부터 풀 먹고 자란 소밖에 없는데 사료를 안 먹이거든요. 거기는. 사료를 안 먹으니까 소가 뭐예요? 마블링이 없어요. 그래서 호주 고기 중에서, 호주 소고기 중에서는요, 한국에 오는 소들은요, 수출되는 소들은요, 배 타기 전에 지네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여가지고 사료 실컷 먹고 마블링 만들어서 옵니다. 한국 사람도 마블링 없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왜 호주의 젊은 친구나 호주가 젊은 세대가 대장암 환자 전 세계 2등일까? 원인이 있어요. 거기는 고기를 전부 다 뭐예요? 구워서 먹는데요. 그릴 고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면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새카맣게 태우는 거예요. 새카맣게. 거기는 삶는 고기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완전히 새카맣게 태웁니다. 그릴 고기. 그게 문화예요, 그냥. 자, 여러분 고기를 구우면 또 우리나라 사람은 직화불을 좋아하죠. 고기를 굽게 되면요, 연기가 훅 올라오죠. 그 연기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새카맣게 타죠.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중에 어떤 발암물질이요? 그룹 1이라고 합니다. 그룹 1은 뭐예요? 그거 먹으면 무조건 위, 식도, 장, 점막의 암세포가 100% 생긴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많이 먹었는데 나 괜찮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모든 면역세포는 모든 암을 100%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정상이 유지되실 때 검은 고기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먹었던 한 점의 검은색 고기에 생긴 암세포를 면역력이 청소를 못하니까 그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쭉 크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먹었던 검은색 고기 하나가 자기 40, 50년 뒤에, 30, 40년 뒤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CT, 엑스레이, MRI는 암세포가 0.2mm 크기가 돼야지만 사진이 찍혀요. 0.1mm만 돼도 사진이 안 찍혀요. 건강한 사람은 나와요. 보통 고기 언제 먹습니까? 스트레스 받은 날, 짜증난 날, 술 한잔 하면서. 그죠? 그런 날은 절대로 태운 고기를 드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따라 꼭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날은 삶은 고기 수육을 먹으면 안 돼요. 그날도 꼭 새카맣게 태워서 먹어야 되겠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관리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고기에 대한 이 부분들만 하나 정리가 되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구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에서 우리 20대 아이들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 그죠? 애들 데리고 식당에 가면 뭐예요? 고기 많이 먹으라고 그죠? 자꾸 주잖아. 주는 건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고기의 기본 3가지만 지키더라도 그 고기가 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처음부터 독이 되는 고기를 먹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어디 가가 뭐 이기호 교수가 또 고기 먹지 말자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에 대한 기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면역력 하게 되면요,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에 대한 기본이에요. 면역력의 가장 큰 비중서,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면역력의 인자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꼭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물맛 없다, 바쁘다, 귀찮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안 들어오면 뭐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하죠. 혈액은 영양성분 공급, 노폐물 배출, 면역세포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가서 전부 다 암세포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현장까지 못 가죠. 암 환우의 거의 대부분 다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방송에서 그동안에 지난 한 4, 5년 동안 물에 대한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이미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방송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2리터. 그런데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이 매우 나빠집니다. 지금은요, 한국에서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과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이 뭡니까? 수박이죠. 더운 날 말이죠. 수박에 얼음 넣어가지고 화채 만들어서 배 터지도록 실컷 먹은 그날도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의무감으로. 꾸역꾸역 엄마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1리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합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내 몸속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기본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요. 소변 색깔이 노란색 짙게 나온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몸에서 뭔가 나쁜 일이 막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나 좀 살자고 몸이 여러분들한테 뭘 보낸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물 한 컵 마시면은 20, 30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혹시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밝은 노란색. 물 부족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은요. 요즘 물 많이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말이죠. 보이차 해가지고 뭐 하루에 3리터, 4리터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에서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힘이 없어져요. 실제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실제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경우가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하다가 현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망을 했는데 거의 대다가 심장마비사예요. 보통 중년 이후에 밤에 주무시다가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시는 분의 거의 대부분 다는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소금을 너무 작게 먹는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왜 우리 몸에 소금량도 적정량이 필요한데 워낙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고염식이기 때문에 저염식 하자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착각? 저염식이 건강한 거구나. 아니에요. 고염식도 나쁘고 저염식도 나쁘고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의 소금은 꼭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른인 경우에 하루에 5g의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 5g의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 5g이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금량이 작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수력발전소인데 물이 많아지고 나트륨량이 작아지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전기 공급이 적게 돼서 처음 심장마비.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들 심장마비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그게 그런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염식이나 저염식 알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국이나 찌개에서 국물을 다 먹는다. 고염식이니까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또는 내가 라면 끓이고 난 다음에 면 건져 먹고 난 다음에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다. 고염식입니다. 저염식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저염식이 어떻게 한다? 내가 물을 마셨는데 바로 5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 몸의 소금량이 작은 거예요. 밤에 뭐 전립선 질환도 없는데도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 간다. 몸의 소금량이 작은 거예요. 우리 몸의 0.9%의 소금물의 농도를 맞춰주려고 소금량이 작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을 자꾸 바깥으로 뽑아주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몸에
혈액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기검진할 때 혈액검사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나트륨, 칼륨 2개 농도 항목을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체크해 달라고 그랬어요. 2개 추가하면 돈 얼마 안 들어요. 돈 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나트륨 혈증, 혈액 속에 나트륨 양이 작고 고칼륨 혈증, 혈액 속에 칼륨 양이 많은, 왜요? 채소 과일이 주성분이 칼륨이에요. 채소 과일 많이 먹고 소금 안 먹고 물 많이 먹으면 고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2개가 건강에 가장 나쁜 거예요. 따라서 물도 너무 많이 작게 먹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자기한테 필요한 양의 물량은 뭘 보고 한다고요? 소변 색깔. 짙으면 마시고 투명하면 안 마시고 해서 항상 옅은 노란색을 유지하라고 하루에 소변을 5번, 6번 많이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대변같이 한 번만 봐놓으면 아침에 하고 저녁에가 필요한 양이 틀리겠죠. 그죠? 여러 번 소변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몸 체크하라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바람인자를 얘기하다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바람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암 환우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환우분들은 지금 이제 바람인자를 하나씩 빼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생일날 보통 집에서 어머님이 무슨 국을 끓여줍니까? 미역국. 자, 미역국 끓일 때 어떻게 끓입니까? 솥 달고 가지고 미역 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참기름 넣어서 덮고 가지고 그 다음 물 넣고 해가지고 물을 만들죠. 참기름은 열을 가하면 안 돼요. 참기름은 나물 위에다 얹어서 그렇게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지 열을 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참기름은 열을 가하게 되면 뭐예요?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엄청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인체에 나쁜 1군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미역국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미역국 할 때 그냥 미역만 덮고 그냥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덮고 난 다음에 물 넣고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참기름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냐고요. 똑같아요, 맛이. 이것도 기름에 대한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 미혼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 수가 외국보다 더 많으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서도 가장 큰 원인, 음식 중에 한 가지는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유치원 아이 때부터 30대, 시집 갈 때까지 여성들이 간식에 거의 대부분 다가 기름에 튀겼습니다. 튀긴 기름은요, 음식 중에서 가장 나쁜 물질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어야 돼요? 계란 반숙해서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또는 여러분들 어디에 식당 이런 데 가면 말이죠. 손톱을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선 또 정성스럽게 또 들기름을 이렇게 구워줍니다.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시중에 마트에서 참기름은 팔지만 들기름은 팔지 않아요. 왜? 들기름을 두면요, 상온에서도 산패가 되면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트에도 들기름 안 팔아요. 그걸 후라이팬에 두부하고 구워서 먹어요? 그걸? 제가 오늘 왜 2시간 강의하면 안 되는 줄 알겠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은 3명 다 1명이 암에 걸린 나라가 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 하여튼 20대, 30대가 지금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나라예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나쁜지 아세요? 어느 정도 바닥인지 아세요? OECD 38개국 중에서 여성 자살률 몇일까요? 1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노인 자살률 몇일까요? 1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뭘까요? 자살입니다. 우리는요, 육체적 통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현재 무너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태초머거리 강의가 말이죠, 단순한 건강 강의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들었던 이 2가지만이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 전달하더라도 여러분 가족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지금 그래서 태초 먹거리 운동은요, 저한테 강의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날 졸지에 그 가족의 대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한테, 그죠? 애들한테 뭐 학교 공부 시켜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면 부모로서 걸 다 했다 생각해줘. 아니죠.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엄청난 유산이죠. 그 유산을 지금 물려주는 운동을 해야죠. 그죠? 그 운동을 지금 제가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장 건강 얘기하면요, 면역세포를 얘기합니다. 일단 내가 장 건강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안다? 첫 번째, 황금변을 보지 않으면 무조건 장 건강이 나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황금변을 보는 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니에요. 황금변은 누구나가 다 보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금변을 못 보고 있어요. 변비, 설사, 방귀 냄새,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왜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수에 썩고 있는데,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너 아침에 먹었던 거 장에서 썩는다. 알려주려고.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독한데, 특히 초중고 애들 방귀 냄새가요, 더 독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엄마들은 그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준다고 신경 쓰고, 그 음식 먹고 아이들이 뱃속에서 지금 썩어 들어간지 약이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다 썩어 들어간 게 나왔죠. 전 세계 1등이니까. 결국 장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약 34조 개의 미생물이 장내 미생물이 장에 있습니다. 34조 개의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장내 미생물에서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고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약 200에서 400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숫자를 다양성으로 늘려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난 10년간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산균은 말이죠. 19가지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같은 19가지 균이 허가되어 있으니까 그걸 4개, 5개 혼합해서 약 10억에서 100억 마리를 만들어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유산균은 우유를 바탕으로 한 거라서 매우 약합니다. 위를 통과를 못해요. 위산 pH에 다 죽으니까 뭐 캡슐 씌운다 뭐 한다 다 자꾸 죽으니까 현재 상업용 유산균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다 사균입니다. 죽은 균들이 많아요. 제품들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장까지 내려가면서 살아있는 유익균을 공급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말이죠. 제가 어줍단께 칼 들고 앞치마 들고요. 김치 담그는 방법. 왜? 주부들한테 자꾸 먹여야 되니까. 김치 담그는 방법. 그것도 30분 만에 김치 담그기. 청국장 맛있게 띄우는 방법, 냄새 안 나게 띄우는 방법, 맛있게 찌개 만드는 방법, 요리 강의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주부들이나 남자, 여자든 어린 아이들 간에 초점 맞추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유일한 길이다. 왜? 전 세계 이것보다도 확실하게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 왜? 우리나라 전통 균은 말이죠. 끓여도 안 죽어요. 냉동에도 안 죽어요. 우리나라 된장간장 속에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된장간장 속에 균들은 유익균을 끓여도 안 죽죠.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입니다. 한병대와 만주 지역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어요. 한병대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두만강입니다. 두자가 뭐예요? 콩두자입니다.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수천 년 내려왔던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콩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10대, 20대, 30대 콩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다 고기로 바뀌었습니다. 태초 먹거리에서는 이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에다가 지금 현재 먹는 고기의 25%를 콩 발효 음식으로 바꿔주자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동안에 순창군하고 정부하고 과기부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지금까지 엄청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발효 음식인데 전 세계 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일본, 나또, 기꼬만, 미소죠. 일본의
기꼬만 미소 유명한 된장간장이죠. 근데 그걸 말이죠. 만들 때 균이 다른 균이에요. 우리나라 된장간장 만드는 균하고 달라요. 근데 그 균은 끓이면 다 죽어요. 기꼬만 미소는 찌개 끓이는 동안에 다 죽어버려요. 맛은 있는데 기꼬만 미소가 전 세계를 뭐로 잡았어요? 맛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 자체가 전혀 표준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명인들 손에 몇 개 가지고 말이죠. 서로 손맛이라 그럽니다. 그 존중은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서로 손맛이라는 얘기 뭐예요? 표준화가 안 된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또 한 명인이 올해 장맛과 내년의 장맛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순창군과 과기부 국가연구를 통해서 5년 동안에 50억이라는 연구비를 가지고 완전히 표준화를 다 시켰습니다. 과학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과 지금 접촉을 하면서 방법을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든지 기꼬만 미소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는 뭐 30분 만에 김치 담그는데 애하고 같이 담급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같이 오고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30분 만에 우리 콩으로 메주도 담급니다.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실에서 지가 먹을 된장간장을 직접 담궈서 교실에 놔둡니다. 그리고 1년 360을 언제든지 담글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담그는 게 아니에요. 1인분도 담그고요. 2인분도 담그고 10인분도 담그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담급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재래식 된장간장 다들 뭐라 그럽니까? 짜다. 인식이 짜다라는 인식밖에 없는데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10대, 20대 어린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모하고 같이 해서 장 건강을 회복하는데 우리 그런 이제 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벌써 변이 황금변으로 바뀌니까 자기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변비라든지 또는 아토피라든지 이런 데 이기는 능력이 서서히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가 지금 15년간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과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여러분들도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라도 좀 면역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선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요. 제 유튜브 보시면요. 30분 만에 김치 담그기 나옵니다. 좀 한번 기회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누리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삶에 좀 더 건강한 삶을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여튼 뭐 제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고기에 대한 문제, 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전통 발효 음식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노력하십니다.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삶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